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인스타에다 올려버렸어요. 울 뻔했습니다. 제가 그날 생중계도 했고요, 동영상도 올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조작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도 당연히 실리고 시험 문제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느낌이 빠고도록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3가지로 제가 그냥 정리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인스타에 올렸던 건데요. 자, 여기가 한국전쟁 때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전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곳에 유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시신조차 거두어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군사 분계선이 돼버렸거든요. 서로 죽이고 싸우던 그 전쟁터에서 이제는 힘을 합쳐서 이 유해를 발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 아마 지금 그거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JSA라는 이 공간이 엄청나게 서로 대치를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는 남과 북 군인들이 비무장을 하고 같이 경비를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제 관광객도 서로 오갈 수 있는 곳이 돼요. 수학여행 반드시 갑니다. 비무장을 한다는 게 엄청 큰 의미입니다. 재래식 무기들이 장사정포라고도 하는데 촘촘하게 깔려 있어요. 가정해 볼게요. 누가 실수로 잘못 눌렀어. 그래서 포탄이 우리 쪽으로 날았어. 심지어 그게 서울 항복판에 떨어졌어. 이건 여러분 진짜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핵전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JSA 이 비무장화 한다는 거, DMZ의 지뢰를 제거한다는 거, 그리고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어떤 활용하는 뭐 어떤 조사를 하고 이런다는 게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이게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비핵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막 핵미사일 쏘고 막 올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진짜 협박 같은 발언도 했었어요. 책상 정리하다가 단추 눌러버렸어. 모든 게 끝나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냐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IOC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곳에 이 올림픽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올림픽 취소하는 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거 우리 선수단이면 이거 보내는 거 너무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평창올림픽에 불참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니까 뭐 한국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뭐 기업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죠. 나라 경제 발전에 발목을 늘 잡아왔던 겁니다. 북한이 지금은 핵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엄청난 검증 단계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랑 얘기조차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의 어떤 정상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미국과 북한 그 사이에서 핵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남북 간의 교류 그리고 협력 증대입니다.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분들 중에 벌써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신 걸 알고 계셨나요? 약 13만 명 정도가 그 신청을 했거든요. 벌써 7만 6천 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분들도 지금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제 막 결혼한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헤어지게 됐는데 평생 못 만나왔어요. 부모님과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헤어지게 돼가지고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 지구상에 이런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 하늘 안고 돌아가셨어요. 통일이고 뭐고 이분들은 꼭 좀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반도입니까? 반도는 대륙과 통해야 반도죠. 우리나라 어느 대륙과 연결돼 있나요? 없어요. 솔직히 섬나라보다 못합니다. 근데 만약 남과 북이 서로 연결이 돼서 뭐 중국, 러시아로도 편하게 왕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면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한 어떤 요충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무려 70년 동안 활용을 하지 못했거든요. 지정학적 이점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쉽게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수출을 하건 수입을 하건 뭐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비싸요. 그리고 빙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갈 수 있죠. 여러분,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 백두산 찍고 유럽까지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거, 이건 사실 굉장히 작은 사례일 뿐입니다.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하면은 GDP가 연간 0.3%포인트가 증가하고, 그리고 경제 통합을 이루면은 일자리가 5년 동안 12만 개 이상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여러분 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사진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잘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여러분 만나야 뭐라도 될 거 아닙니까? 지난 9월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요, 남과 북이 하루에 2번 이상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잘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 상의를 하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이 생겼어요. 이렇게 서로 자주 소통해야 오해도 안 생기고 일도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진짜 제가 막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 백두산 호랑이랑 옆에 앉아서 같이 먹방하고 막 공부방송 라이브로 막 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정말 평화롭고 여러분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